붉은 머리 연맹. 작년 가을 어느 날 나는 친구 셜록 홈즈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를 가진 덩치가 크고 얼굴이 불그레한 노신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방해가 된 것 같아 사과하며 물러나려 했지만 홈즈는 나를 방 안으로 핵 끌어당기더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 왓슨. 이보다 더 좋은 때에 올 수는 없었을 걸세. 그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바쁜 것 같아서 말이야. 바쁘지. 아주 바쁘고 말고. 그럼 옆방에서 기다리겠네. 그럴 필요 없네. 윌슨 씨, 이쪽은 제 수많은 사건을 함께 해결해온 파트너이자 조력자인 왓슨 박사입니다. 선생의 이번 사건에서도 박사가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덩치 큰 신사는 의자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더니 살집에 파묻힌 작은 눈으로 의아하다는 듯 나를 살피며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긴 의자에 앉게나. 홈즈는 안락의자에 깊숙이 앉아 양 손가락 끝을 마주댔습니다. 그가 신중하게 판단을 내릴 때 나오는 특유의 습관이었죠. 자네도 알다시피 왓슨, 자네는 기괴하고 일상적인 관습에서 벗어난 일들에 나만큼이나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네가 내 시시한 모험담들을 열성적으로 기록해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자네가 내 이야기를, 자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약간 윤색해준 것들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자네가 맡은 사건들은 내게 정말 흥미로웠으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기억나나? 지난번 메리 서덜랜드 양의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직전에 내가 했던 말일세. 기묘한 효과와 이례적인 조합을 찾으려면 결국 실제 삶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 인간의 상상력보다 실제 삶이 훨씬 더 대담하니까. 그때 내가 그 의견에 의구심을 표했었지. 그랬지, 박사. 하지만 결국 내 말에 동의하게 될 걸세. 자네의 이성이 굴복하고 내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사실들을 들이밀 테니까 말이야. 여기 계신 제이베즈 윌슨 씨는 오늘 아침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근래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네. 내가 자주 말했지? 가장 기괴하고 독특한 일들은 큰 범죄보다는 작은 범죄에서 혹은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고 말이야. 윌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 건이 범죄인지 아닌지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사건의 전개만큼은 내가 들어본 중 가장 기이하군. 윌슨 씨, 정말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제 친구 왓슨 박사가 앞부분을 듣지 못한 탓도 있지만 워낙 기묘한 이야기라 선생의 입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시 듣고 싶군요. 보통은 이야기의 실마리만 들어도 내 기억 속에 저장된 수천 가지 유사 사례를 떠올려 갈피를 잡을 수 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봐도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인 것 같군요. 몸집이 넉넉한 의뢰인은 약간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태도로 가슴을 쫙 펴더니 예투 안주머니에서 때묻고 구겨진 신문을 꺼냈습니다. 그가 무릎 위에 신문을 펼치고 광고란을 살피는 동안 나도 홈즈의 방식을 흉내내어 그의 옷차림과 외모에서 어떤 단서가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관찰로 얻은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은 그저 평범하고 둔해 보이는 영국의 소상인처럼 보였습니다. 헐렁한 회색 체크문의 바지에 단추를 풀어헤친 그리 깨끗하지 않은 검은색 프로코트, 그리고 칙칙한 조끼에는 굵직한 황동제 시계줄과 장식용 금속 조각이 매달려 있었죠. 옆 의자에는 낡은 실크 모자와 벨벳깃이 구겨진 바랜 갈색 오버코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활활 타오르는 듯한 붉은 머리와 얼굴 가득 서린 불만스러운 표정 외에는 특별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셜록 홈즈의 날카로운 눈이 나의 이런 관찰을 눈치챘는지 그는 내 의구심 가득한 시선을 보며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때 육체노동을 하셨고 코담배를 즐기시며 프리메이슨 단원이시고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데다 최근에 글을 꽤 많이 쓰셨다는 명백한 사실들 외에는 저도 딱히 추론해낼 게 없군요. 제이베즈 윌슨 씨는 깜짝 놀라 신문에 얹고 있던 검지를 떼고는 내 친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홈즈 씨, 그걸 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육체노동을 했다는 건 어떻게 아신 거죠?
실제로 저는 배 몫으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요. 선생의 손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생의 오른손이 왼손보다 눈에 띄게 더 큽니다. 오른손을 많이 쓰셔서 근육이 더 발달했거든요. 그렇다면 코담배와 프리메이슨은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하는 건 선생의 지능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겁니다. 특히 선생께서 단체의 엄격한 규칙을 어기고 가슴에 자와 컴퍼스 문양의 핀을 달고 계시니 말입니다. 아, 참, 그렇군요. 깜빡했습니다. 그럼 글을 많이 썼다는 거요. 오른쪽 소매 끝 5인치 정도가 아주 번들거리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반대로 왼쪽 소매는 팔꿈치 근처의 책상에 괴어 생긴 매끄러운 자국이 선명한데 말이죠. 허거참, 그럼 중국은요? 선생의 오른쪽 손목바로 위에 새겨진 물고기 문신은 중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문신에 대해 소책자를 쓴 적이 있을 정도로 연구를 좀 했거든요. 물고기 비늘을 은은한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기법은 중국 특유의 방식이죠. 게다가 선생의 시계줄에 중국 주화가 매달려 있는 걸 보니 추로는 더 쉬워지더군요. 제이베즈 윌슨 씨는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나. 처음엔 뭔가 대단한 비법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별거 아니었군요. 왓슨, 홈즈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설명을 해주는 게 실수인 것 같네. 알다시피 미지의 것은 신비로워 보이는 법인데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해주다가는 내 보잘것없는 명성마저 다 깎여 먹겠어. 윌슨 씨, 광고를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그는 두툼하고 붉은 손가락으로 신문 광고란 중간쯤을 짚었습니다. 여기에요.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직접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그에게 신문을 건네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붉은 머리 연맹 알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레바논 출신의 고 에제키아 호킨스 씨의 유산 기금으로 인해 본 연맹의 회원 자리에 결혼이 생겼음을 알립니다. 선발된 회원에게는 아주 가벼운 업무의 대가로 주당 4파운드의 급료를 지급합니다. 신체 건장하고 정신이 온전한 21세 이상의 모든 붉은 머리 남성은 지원 가능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오전 11시 플리트가 팝스코트 7번지 연맹 사무실에 던컬로스 씨에게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황당한 공고를 2번이나 읽고 나서 내가 외쳤습니다. 홈즈는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버릇대로 의자에서 몸을 움찔거리며 낄낄거렸습니다. 아주 이색적인 공고지 않나? 자, 윌슨 씨, 이제 처음부터 선생 자신과 가족 관계, 그리고 이 광고가 선생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왓슨, 자네는 우선 저 신문의 이름과 날짜를 기록해두게. 1890년 4월 27일 자 모닝 크로니클이네. 딱 2달 전이군. 좋아, 그럼 윌슨 씨, 시작하시죠. 네, 홈즈 씨,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윌슨 씨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내 근처 코버그 광장에서 작은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 요 몇 년간은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였죠. 예전에는 조수를 2명 뒀는데 지금은 1명뿐입니다. 그나마도 그 친구가 일을 배우겠다며 월급을 절반만 받겠다고 자처해주지 않았으면 1명도 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특한 청년의 이름이 뭡니까? 홈즈가 물었습니다. 빈센트 스폴띵이라고 합니다. 아주 청년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홈즈 씨, 그 친구보다 영리한 조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 다른 곳에 가면 제가 주는 돈의 2배는 너끈히 받을 녀석이라는 걸 잘 알지만 본인이 만족한다니 굳이 제가 딴 생각을 심어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금으로 직원을 부리시다니 아주 운이 좋으시군요.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어쩌면 그 조수라는 친구가 이 광고만큼이나 비범한 인물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친구도 단점은 있습니다. 윌슨 씨가 말했습니다. 사진에 아주 미쳐 있거든요.
정신 수양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카메라를 들고 찰칵거리며 돌아다니질 않나. 그러고는 사진을 인화하겠다고 토끼가 굴로 기어 들어가듯 지하실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실한 일꾼입니다. 나쁜 구석은 없어요. 그 조수가 지금도 선생과 함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친구랑 주방 일을 도와주고 청소도 하는 14살짜리 소녀. 이렇게 셋이 제 집 식구의 전부입니다. 제가 홀압이라 가족이 없거든요. 셋이서 아주 조용하게 살면서 비단지고 지붕 밑에 몸 니일 정도로만 꾸려가고 있죠. 그런데 8주 전쯤에 스폴딩이 이 신문을 들고 사무실로 내려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사장님. 저도 머리가 붉은색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여기 붉은 머리 연맹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뽑히기만 하면 꽤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들리는 말로는 지원자보다 자리가 더 많아서 관리자들이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래요. 제 머리색만 바뀔 수 있다면 당장 저 자리에 들어갈 텐데 말이죠. 제가 그게 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홈즈 씨, 전 집돌이라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 현관 밖으로 발 한 짝 안 나갈 때가 많거든요. 밖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통 모르고 지내다 보니 새로운 소식이 반가웠던 거죠. 그러자 스폴딩이 눈을 크게 뜨고 묻더군요. 사장님, 붉은 머리 연맹에 대해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전혀라고 하니까 세상에 사장님이야말로 그 자리에 딱 맞는 분인데 이상하네요. 라고 하더군요. 월급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1년에 200파운드 정도 되는데 업무가 아주 가벼워서 본업에 지장도 거의 안 줄 거라고 했습니다. 요 몇 년간 장사가 예전만 못하던 터라 1년에 200파운드면 꽤 쏠쏠하겠다 싶어 기가 번쩍 뜨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자세히 좀 말해보게라고 했죠. 그 친구는 제게 광고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장님도 보시다시피 연맹에 자리가 났으니 여기 적힌 주소로 가서 자세한 걸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연맹은 아주 별난 성격의 미국인 백만장자 에제키아 홉킨스가 설립했다고 해요. 본인이 붉은 머리였던 터라 세상 모든 붉은 머리 남자들에게 동질감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막대한 재산을 신탁에 맡겼고 그 이자로 붉은 머리 남자들에게 아주 편한 일자리를 제공하라는 유언을 남겼다네요. 듣기로는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엄청나답니다. 하지만 붉은 머리라면 수백만 명이 몰려들 텐데 제가 말했죠. 사장님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대상자가 런던에 사는 성인 남자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 미국인이 젊었을 때 런던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고향에 보답하고 싶었나 봅니다. 게다가 연한 붉은색이나 짙은 붉은색은 안 되고 사장님처럼 정말 밝고 불타는 듯한 선명한 붉은 머리여야만 한다더군요. 사장님 정도면 그냥 걸어 들어가기만 해도 합격일 텐데 몇백 파운드 벌자고 가게를 비우는 게 시간 낭비일지도 모르겠네요. 선생님들도 직접 보시다시피 제 머리색이 워낙 진하고 풍성한 편이라 경쟁이 붙더라도 저만한 적임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빈센트 스폴딩이 워낙 잘 아는 것 같길래 그 친구를 데려가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날은 가게 셔터를 내리고 당장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 친구도 하루 쉬는 걸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전당포 문을 닫고 광고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홈즈 씨, 저는 살면서 그런 광경을 다시는 못 볼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머리에 붉은 기운만 좀 있다 싶으면 죄다 이 광고를 보고 시내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더군요. 플리트가는 붉은 머리들로 꽉 막혔고 팝스코트 골목은 꼭 오렌지를 가득 실은 노점상 수레 같았습니다. 그 광고 한 장에 온 나라의 붉은 머리가 다 모일 줄은 몰랐죠. 지푸라기색, 레몬색, 오렌지색, 벽돌색, 아이리시 세터색, 간색, 진흙색까지 온갖 색깔이 다 있었지만 스폴딩 말대로 저처럼 선명하게 불타는 듯한 색은 드물었습니다. 그 구름대 같은 대기자들을 보고 저는 절망해서 포기하려 했지만 스폴딩은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사람들을 밀치고 당기고 들이받으며 길을 터준 덕분에 사무실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계단은 희망에 차서 올라가는 사람들과 낙담해서 내려오는 사람들로 엉망이었지만 우린 어떻게든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 드디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을 하셨군요. 윌슨 씨가 말을 멈추고 큼직한 코담배 한 꼬집으로 기억을 가다듬자 홈즈가 말했습니다. 자,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죠. 사무실 안에는 나무 의자 2개와 탁자 하나뿐이었는데 탁자 뒤에는 저보다 머리가 훨씬 더 붉은 키 작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자가 올 때마다 몇 마디 나누더니 꼭 결격 사유를 하나씩 찾아내서 돌려보내더군요. 그 자리를 얻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례가 되자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훨씬 반갑게 맞아주더니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듯 문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이분은 제이베즈 윌슨 씨입니다. 제 조수가 소개했죠. 연맹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자격이 아주 훌륭하시군요.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셨어요. 이렇게 멋진 머리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고개를 갸우뚱하며 제 머리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어찌나 뚫어지게 보는지 쑥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어 제 손을 꽉 잡고는 합격을 축하한다며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망설이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두기 위해 당연한 절차 하나만 밟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는 두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는 제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제가 아파서 눈물이 고이자 손을 놓으며 말하더군요. 눈물이 맺히는 걸 보니 가발은 아니군요. 모든 게 완벽합니다. 사실 예전에 가발로 속인 놈이 2명, 염색한 놈이 1명 있었거든요. 구두약까지 동원한 놈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인간 불신에 걸리실 겁니다. 그는 창가로 가서 목청껏 자리가 찼다. 고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실망 섞인 탄식 소리가 들려오더니 저와 매니저를 제외한 모든 붉은 머리 사내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라지더군요. 제 이름은 던컨 로스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 또한 고귀한 후원자가 남긴 기금으로 생활하는 수혜자 중 한 명이죠. 윌슨 씨, 결혼은 하셨습니까? 가족이 있나요? 제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그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심각한 문제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기금은 붉은 머리들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번식과 확산을 돕기 위한 목적도 크거든요. 선생이 독신이라니 정말 불운한 일입니다. 홈즈 씨, 저는 그 말을 듣고 합격이 취소될까봐 얼굴이 싹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분간 고민하더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이라면 탈락 사유겠지만 선생처럼 훌륭한 머리를 가진 분을 위해 예외를 둬야겠군요.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본업이 있어서 좀 곤란한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 사장님, 그건 걱정 마세요. 빈센트 스폴딩이 끼어들었습니다. 가게는 제가 잘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홈즈 씨, 전당포일은 주로 저녁에 몰립니다. 특히 월급날 직전인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이 대목이죠. 그러니 오전 시간에 따로 돈을 버는 건 제게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조수는 믿음직한 친구라 무슨 일이 생겨도 잘 처리해 줄 거라 믿었고요.